도시개발법 거쳐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 자, 큰 틀 잡아보고, 자, 같이 문제 풀어볼게요. 먼저, 도시개발법은, 자, 원칙이 뭐죠? 원칙이. 항상 개발 계획이 먼저죠, 그죠?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그 다음에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누구냐? 자, 원칙이 시도지사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예외 누구죠? 국장이다. 자,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들었죠? 5가지. 첫 번째는 뭐죠? 국가가 할 때. 두 번째는 중앙행정기관장 요청할 때. 같은 국장 같은 급이 있죠? 세 번째는 공공기관장, 토, 관, 농수, 철, 매 6개만. 정출기관장, 철제 2개만. 이들이 국장한테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때, 이때는 면적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안할 수 있다. 무조건 제안, 뭐라고요? 제안하면은 반영 여부 통보가 따라 나옵니다. 무조건 1개월 이내, 연장 1개월 이내. 그래서 1개월, 1개월. 앞에 거는 1개월 이내 원칙이고, 뒤에 거는 연장입니다. 1개월, 1개월. 다 같이 시작. 1개월, 1개월. 한 번은 시작. 1개월, 1개월. 제안 하면 반드시 나온다. 반영 여부 통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원칙은 뭡니까? 시도지사 대장이 지정합니다. 그런데 시도 또는 대도시에 걸쳐 있을 때 시도, 대도시가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지만 협의가 안 되면 네 번째,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네 번째죠. 다섯 번째,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 5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도 대장이 지정할 때에 자, 국장과 협의하라가 있죠. 그죠? 요거. 국장과 협의해라 나오는데, 이때 국장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는 첫 번째 국가 계획일 때. 두 번째, 면적이 얼마?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특히 밑에 거. 이때는 국장과 반드시 협의하라. 자,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고요? 간단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라고 부르자. 그랬죠, 그죠? 지정권자가 개발계획도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발계획도 지정권자가. 구역은 당연히 지정권자가. 나중에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시행자. 누구? 시행자까지도 지정하는 자가 누구요? 바로 지정권자가 시행자도 지정한다. 아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해도 여기 지정권자가 시행자 지정한다. 이럴 때 이거 원칙이고, 그 다음에 예배가 뭐냐? 예배는 반대지 반대. 두 번째 예배.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요?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다. 대신에 예배일 때는 몇 년 내에? 2년 이내에는 수립해야 된다 그랬죠? 2년 내에.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그때는 얼마요? 그때 5년이에요. 5년 이내. 이때 2년 또는 5년 내에 수립 안 되면은 그 다음날 구역은 해제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먼저 계획부터 보겠습니다. 계획 보시면 이 개발 계획에는 굉장히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죠. 그냥 전체적인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거시적이고 개락적이면서도 포괄적인 밑그림을 그냥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큰 밑그림이죠. 그러니까 계획의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것 중에 마지막에 네 가지 기억납니까? 박수세단. 박수단. 얘만, 요 딱 네 가지만 원칙적으로 개발계획에 수립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수립할 때, 그죠? 여기에도 얘가 포함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가 전부 다 가능한 것이 박수세단. 나머지는 원칙에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칙에는 안 내요. 안 내고 이 중에서 예외적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이때 포함될 수 있는 계획 뭐냐? 박수세단. 얘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두 번째, 원칙적으로 뭐든지 그래요. 항상 개발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난 다음에 구역을 지정합니다. 물론 여기에 지정권자가 수립하고 지정하지만 그것 하나의 절차를 통해서 한다. 뭐라고요? 여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절차. 좀 달 거예요. 그러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는 총 세 가지다. 첫 번째, 개발 계획을 지정권자가 수립하기 싫을 때. 그 어떻게 하죠?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아시겠죠? 내가 수립해서 내가 물론 이제 지정권자가 본인이 하는 거 아니죠. 본인이 이름으로 이제 사람 고용하겠지만 직접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고 싶을 때 예외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발 계획을 공모할 때. 그 공모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시행자가 할 확률이 커요. 내가 시행할 때 이렇게 시행할 테니까 라고 이제 덤비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뽑히는 자가 이제 선정되면 그 자가 그 계획대로 할 겁니다. 합성할 겁니다. 물론 그들도 전문가를 동원해 하겠지만 두 번째 뭡니까? 미개발 지역. 무슨 지역? 미개발 지역. 미개발 지역은 양이 많죠.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주상공 합해봤자 30% 이하. 반대로 말하면 미개발 지역인 녹간농자가 70%가 넘을 때. 두 번째 생산녹지, 자연녹지입니다. 보존관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보존녹지를 좀 살려라, 개발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쉽게 말하면은 저를 봐요. 여기가 우리가 강실 만한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인데 뭐 강원도가 있던 이쪽에 있던 여기가 보존녹지 지역이야. 그러면 이것마저 개발을 다 시켜버리면 다 건물밖에 없는데 상막해도 어떻게 살아? 그죠? 그러니까 보존녹지 지역만큼은 냅두고 나머지만 개발해라.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런 뜻이니까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 외 지역. 그죠? 관농자. 그리고 나머지 뭡니까? 세 번째는 국장이, 부동산 공부의 아버지, 국장이 자기 짱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 그 말이죠. 단지 같은 급에 있는 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해가지고 내 맘대로 막 지정해서 개발하겠다. 하지만 자연환경 보존령만큼만은 네 맘대로 하지를 말아라. 아시겠죠? 요거 크게 이제 나누면은 크게 세 가지. 이때 뭐라고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절차는 뭐냐? 여기서요. 이렇게 할게요. 절차는 첫 번째, 기초조사한다. 의무적, 이무적이다.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이 국토법과 달라요. 여기는 일단은 도시지역과 도시외를 구분시킵니다. 그렇죠? 구분시켜요. 도시지역은 주상생자 국토법에 반대예요. 주상생자 1만 이상, 공 3만 이상. 됐죠? 3만 이상. 그 다음에 도시외에는 무조건 30만 이상. 어떠한 개발행위든 무조건 30만 이상인데 그 중에서 아파트